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신기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식당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식당 문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게에 들어서서 테이블을 결정하고 나면 인원수에 맞춰서 바로 물컵과 물이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밑반찬까지도 먼저 나와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 식당도 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석회가 낀 수돗물을 주거나 아니면 유료로 값을 지불해야 하는 물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컵이 나오고 나서 주문을 고민하다가 다시 뒤돌아 나온다면 뒤통수가 따갑기는 하지만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런 곳을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자리 차림비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일 뿐이지만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네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밑반찬들도 무한리필이 기본이죠. 물론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메인 음식과 더불어 먹는 반찬들은 몇 번이고 리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김치류 같은 반찬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따라서 김가루나 국물, 그리고 공기밥까지도 리필이 가능한 곳이 있죠. 심지어 계란도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주변 작은 음식점에서는 단골이 되면 가게 이모님이 필요한 거 더 없냐고 물어보시고 원하는 메뉴도 따로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떠오를 만큼 마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찬 무한리필 문화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가게들의 형태로 나오게 되었었죠. 한때 대유행을 했었고 여전히 종종 가게 되는 곳인데요. 바로 무한리필 음식점들입니다. 인원수에게 일정 식사값을 받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먹도록 한 것이죠. 항상 무한리필 가게를 갈 때마다 오늘은 본전을 뽑겠다고 다짐하면서 가지만 막상 먹다 보면 생각한 것만큼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에 양껏 먹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던 때가 많은데요. 이런 무한리필 음식점을 보고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음식을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원하는 음식에 값을 지불하고 먹는 게 보통인데 일정 값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무한리필 음식점을 생각하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먹으면 가게 망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한리필 가게라고 하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퀄리티다. $10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채소의 신선도나 고기의 양까지도 상당해 보여. 그런데 심지어 무한리필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뉴욕 주변에 저런 가게가 오픈을 한다면 정말 대박이 나서 돈을 벌던지 순식간에 폐업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쓸어 담는 그림인데 일반 식당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 산처럼 쌓인 버섯과 음식들을 봐라. 손님이 많이 올수록 적자가 발생할 거야. 사회적 기업이거나 기부업체일 거야. 사진을 잘못 가져온 게 분명하지. 한국인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줘. 저게 사실이라면 한국으로 이민 가야 돼.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게 먹을 수 있거든. 어제도 오빠가 고기 많이 먹는다고 시비 걸어서 싸웠어.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먹는 것으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 단언하건대 내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저 음식점은 망했다. $10면 스위스에서는 식전 에피타이저만 먹을 수 있는 돈이야. 한국은 아직 물가가 저렴하네.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서 귀족처럼 놀다 올 거야. 내가 아는 한국 친구들은 전부 말랐고 모델 같은데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식당이 살아남는 거지. 시카고에서 오픈했다면 일주일 안에 사장이 도망갈 거야. 내가 친구 5명만 데리고 가도 모두 털어버릴 수 있거든. 한국인들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중국인들은 봉지를 들고 와서 남는 음식을 싸간다.
물론 사장이나 직원에게 묻지도 않고 싹 쓸어가지. 한국은 중국의 이웃나라인데 똑같지 않을까? 도시락통에 음식을 채워갈지도 몰라. 계란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있을 거야. 버섯도 엄청 비싼데 주인이 경영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분명하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식당이야. 반년 안에 망한다에 월급을 걸겠어. 한국에서 2년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독 먹는 것에 관대한 나라야. 같이 나눠 먹고 서로 밥값을 계산하려고 싸우는 곳이다. 아마 내가 계속 런던에 있었으면 평생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 공감할 텐데 내가 가본 모든 나라 중에 요식업의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야. 시내에 나가면 어디를 바라보든지 눈앞에 수십 개의 음식점들이 영업 중이야. 그만큼 치열해서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 10달러면 런던에서는 파스타 한 그릇도 못 먹는다. 내가 알기로는 서울의 물가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저런 음식점들은 시골에 있겠지? 아니면 임대료도 못 내고 쫓겨날 거야. 지금 뉴욕에서는 텅 빈 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럽고 바이러스가 퍼진 시끄러운 도시에 월세를 많이 지불할 사람은 없다. 노숙자를 위한 급식소도 무료로 운영된다. 저 사진에서 놀라운 것은 가격이 아니라 퀄리티야. 엄청나게 신선한 재료들과 음식들이 무제한이다. 우리 남편을 한국으로 보낼게. 잘생겼지만 식비가 감당이 안 되니 파리에서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 계란은 쌓아두고 나눠주고 밥통을 통째로 깔아놨어. 10달러에 하루 먹을 칼로리를 채우는데 1시간도 안 걸려. 제한 시간이 없으면 뉴욕의 홈리스들이 하루를 보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야. 코스트코에 물건 진열대를 갖고 와서 음식을 퍼가도록 만들었다. 뉴델리에 저런 식당 10개만 생기면 교통이 마비가 될 거야. 들어본 적도 없는 최고의 가성비 음식점이다. 밥이 밥통째로 올라가 있어. 이탈리안 식당에서 파스타를 무제한으로 주는 것과 같아. 욕심나서 많이 담았다가 남길 것 같은데 식욕을 어떻게 조절하면 K-팝 가수들처럼 되는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처럼 말랐어. 도쿄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식비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 비싸게 주문해도 손바닥보다 작은 접시에 한 그릇씩 나온다. 한국이랑 적대적인 것으로 아는데 알아갈수록 완전히 다른 문화인 듯. 당연히 가드들이 감시하고 있지. 상식 이상의 양을 퍼가면 벌금이나 페널티가 있을 거야. 뉴욕에서 비슷한 컨셉의 식당에 갔었는데 결국에 계산할 때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어. 한국인들은 타고난 장사꾼이야. 긴장하고 메뉴판을 정확히 분석해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